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웹소설 창작 전공 교수 전혜정입니다. 전공은 이제 시각 영상 디자인을 했었고요. 지금 영상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를 했습니다. 주업은 단편 소설로 데뷔를 해서 지금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있고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들어가서 웹소설 창작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마추어 프롬프터입니다. 생성형 AI로 창작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2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포함된 가족 사진을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랑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면 얘는 가족 사진이란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아요. 갑자기 주인을 문다든가 혼자 뭐 어디 가버린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이렇죠. 얘는 가족 사진의 개념을 몰라서 카메라를 쳐다봐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 사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AI도 똑같습니다. AI도 자기가 만드는 게 뭔지 모르는 채로 그냥 인간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네들은 이런 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드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고양이하고 AI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성공한 가족 사진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공시키냐면 고양이한테 이해시켜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고양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장난감을 이렇게 흔들면 그 장난감을 쳐다보면서 왜 마치 가족 사진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찍을 수가 있죠. 똑같이 AI도 자기가 만드는 게 뭔지 아는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가 몇 가지의 어떤 스킬을 부릴 수가 있어요. 뭐 프롬프트를 좀 더 요령 있게 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뭐 서드파티 툴들을 붙인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세부적인 어떤 뭐랄까 좀 디테일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 의도대로 통제하면서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든 AI를 그러면 도구가 우린 맨날 도구라고 하잖아요. AI는 도구인데 도구가 내 마음대로 사용이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이 바로 AI입니다. AI는 그냥 내 수족의 확장이 아닙니다. 기존의 도구는 내 수족의 확장이었어요. 내 손이랑 발이나 뭐 눈이나 뭐 코나 뭐 귀나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거보다 좀 더 기능이 좋은 방향 이렇게 가는 것이 기존의 툴이 진화하는 방향이었다면 AI는 도구라기보다도 수족의 확장이라기보다도 내가 소통을 해야 한 미지의 타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I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AI를 내가 쓴다기보다도 AI하고 소통한다 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I를 가지고 웹툰을 만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찾아본 건데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올 수조차 없어요. 뭐 투닝도 있고 딥툰도 있고 위클도 있고 그 외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웹툰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긴 프로세스 중에 무엇을 AI로 바꿀 것인가는 그냥 업체마다 달라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다릅니다. 근데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AI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의 웹툰 작가들은 이거가 AI가 됐으면 좋겠어. 저게 AI가 됐으면 좋겠어.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업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좀 시간과 노동과 이런 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수작업도 줄이고 반복 작업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걸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방향은 어차피 될 겁니다. 그리고 AI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으키는 혁명이란 건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창작 작업 방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니즈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니즈를 가지고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숙련된 작업자라면, 숙련된 예술가라면 이때쯤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이미지가 어느 정도 꽤 높은 해상도로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침반이 되죠. 그것이 나올 때까지 나는 시청각 기호로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개발하고 요 부분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완성이 되겠죠. 내 나침반하고 비슷한 것이 나오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작업 방식이고 예전에 나왔던 툴이라는 건 저 반복 작업들, 인내심, 시간, 노력, 반복 노동 저걸 줄여주는 것이 툴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AI가 가져오는 문화예술계의 혁명은 저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획 및 아이디어조차도 완성돼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굉장히 허술하게 완성돼 있어도 돼요. 그냥 니즈만 있어도 됩니다. 한 니즈 정도만 해가지고 이게 좀 이 정도면 어떨까라는 어떤 티미한 니즈만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기획 단계부터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담을 해서 나 이게 대충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뭐 필요한지 너 알아? 라는 식으로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잘은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보통 통계적으로 전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은 요럴 때 이런 걸 원하던데 너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저한테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퀄리티가 괜찮은데 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티미한 니즈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쉬운 선택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런 툴 정도가 인간에게 가져올 것은 이런 거겠죠. 인지혁명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어떤 인지적 구조는 다 파괴될 것이고 다시 재구축이 될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의 원고에는 적어놨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최근에 이제 챗 GPT에다가 생성형 이미지 AI인 달리가 결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달리라든가 미드전이라든가 생성형 이미지 AI에게 이미지를 만들게 하려면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좀 추상적인 레벨이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묘사를 해줬어야 됐어. 뭐 산도 그려주고 물도 그려주고 이렇게 해줘 라고 했어야 되는데 챗 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여기 챗 GPT랑 달리랑 결합하고 나서 추상성 레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챗 GPT랑 들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들레즈에 대해서 뭐 알아? 그럼 좀 얘기 좀 해봐봐. 요약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위상적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들레즈의 위상적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상적 사유에 대해서 좀 시각화를 해보고 싶은데 그림으로 그려줄래? 라고 해서 얘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저는 예전에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노드와 선으로 연결돼 있고 주름이 있어야 되고 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가 약간의 그래도 이제 가이드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냥 들레즈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고 그거 좀 시각화 좀 해줄래? 라고 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행사를 하려고 제가 행사 주최하기 너무 귀찮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디자인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개척자의 길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걸 수 있는 현수막 좀 디자인해 줄래? 그래픽 디자인이었으면 좋겠고 제목은 파이오니어즈 패스라고 해줘. 요 정도 정말 딱 이 정도로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파이오니어랑 패스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상징적으로 은유가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죠. 물론 스펠링은 좀 틀렸지만 저 정도는 제가 슬쩍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이 정도면 도구라기보다도 유사타자죠. 확실히 유사타자입니다. 그냥 저는 제 부사수랑 일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약간 스펠링은 좀 틀리는 제 부사수랑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챗GPT를 저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그 학생들이 저한테 그 시놉시스를 많이 갖다 줘요. 그럼 저는 뭐 일주일에 정말 많은 애들의 시놉시스를 다 읽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리고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데 피드백도 너무 주고 막 메일도 써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읽혔어요. 이것 좀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크리틱 좀 이야기를 어디를 고치면 좋겠어. 그냥 딱 주고 나서 이야기를 어디를 고치면 좋겠어 하고 물어봤더니 잘 구성되어 있으나 뭐 이렇게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개조식으로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보냈는데 감사하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뭐 숙제든 뭐 과제든 저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니까 숙제든 과제든 뭐 아니면 뭐 시험이든 그냥 다 챗GPT 써도 돼.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나도 챗GPT 써서 너네들을 평가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재 뭘 할 수 있냐면 너무 많아서 가져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갖고 왔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에서부터 아트까지 못하는 게 없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배경도 만들고 내러티브도 만들고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온갖 네네네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냥 음성 인식으로 그냥 나 한 줄짜리 기사를 써달라고 한 다음에 걔한테 뭐
이거 뭐 대본 작성해줘, 인공지능 음성으로 만들어줘, 그걸 가지고 편집해줘 이러면 다 만들어줘요. 그냥 딱 한 줄 문장으로 영상이 나옵니다.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해변에 딱 맞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 뭐 경쾌한 리듬 있는 팝댄스 트랙이라고 하면 음악이 나오죠. 음성도 마찬가지로 내 목소리를 갖다가 입히면 내 목소리를 몇 개 갖다 주면은 얘가 그 내 목소리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은 대본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일이 대본을 읽지 않아도 내 목소리로 대본을 읽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런 거 앞으로는 다 제가 만든 건데 여기 뭐 이런 것들 가짜 뉴스인데요. 이런 옥토버 페스트에 갈 리가 없는 교황이라든가 수녀님들 뭐 프랑스 혁명 현재 실제 제가 이제 간 것처럼 막 가짜 유물들 다 직접 만든 겁니다. 가짜 유물도 만들고 이것도 가짜 유물인데 직접 만들었고요. 가짜 영화 포스터들 80년대 가짜 영화 포스터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도 그냥 너무 쉽게 다 만들 수가 있어서요. 그냥 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그냥 만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 놓고 챗GPT한테 가짜 뉴스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1920년대 UFO 발굴한 뉴스 써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북한 뉴스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봄꽃 축제 챗GPT랑 미드저니의 결합입니다.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게임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을 낚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다 개발된 줄 알고 뭐 엄브렐러 워크 어디서 나와요?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저 딥러닝 요즘 쓰고 있는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란 걸 쓰죠. 근데 인공신경망은 실제 인간의 두뇌의 생물학적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이거 뭐 저작권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시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그냥 원래 있는 학습된 이미지들을 그냥 갖다 놓고 조립하고 조합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짜깁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짜깁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수많은 이미지가 저 안에 들어가서 한 차원 높은 방식으로 추상화가 되고 그다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됩니다. 결국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 인공지능은 그림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그림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는 그림을 짜집기를 한 게 아니라 다시 그립니다. 완전히 새로 그려요. 그래서 인간의 학습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신경망하고 정말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왜 놀라운 이미지였었냐면 그 초기 그림인데 아보카도를 얘는 알죠. 아보카도를 학습했습니다. 의자도 학습했죠. 근데 아보카도 의자를 학습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냥 자기가 모르는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학습하지 않은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정말 인간처럼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엠블링과 축구는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간의 기획력이 있고 안목이 있고 지시하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만들죠.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물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의 창의적 범위라는 것은 결국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질문하는 방법이 좋아지고 뭐 요령이 좋아지고 해도 결국 결과물의 창의적 범위는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가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을 가지고 제가 원작이 있는 거고요. 원작을 가지고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미드저니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새로 뽑은 거거든요. 이거의 원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꽤 잘 만든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만들어낸 실제 인간의 그림은 원작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원작이 저렇게 됐고요. 이 원작이 저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세계는 예술의 다이소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괜찮은 이미지를 가성비 있게 뽑아내 줍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괜찮은. 그런데 실제로 어떤 예술이라고 했을 때 그 이상 상상력을 넘어가는 어떤 그 이상의 것들은 결국은 뭔가 인간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면 우리는 더 좋은 기획력과 더 좋은 안목으로 인공지능에게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실제 능력일 것이고요. 저 안에서 아무리 좋아져 봤자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인간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인공지능
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노만 락웰, 저는 그 인공지능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 절대 작가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가 이름을 사용하면 저렇게 나와요. 노만 락웰 그림이고요. 실제 그림이고요. 노만 락웰 스타일로 그리라고 하면 저렇게 그려요. 저 사이에 갖다 놓으면은 웬만하면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빨리 하려고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넘어가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고 원고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리상 표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로 근데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을까요? AI는 표절을 하지 않지만 표절은 인간이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 가지 인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인간이 윤리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원고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이 굉장히 짧군요.